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의 정국민입니다. 발표를 맡게 돼서 영광이고요. 오늘 주제가 이제 메타버스인데,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자동차사들도 이제 온라인 판매나 이런 AR, VR 쪽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많은 산업들이 융합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이제 두드러지는 특징은 뭐냐면 그 모빌리티 100년 만의 변화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1913년에 포드사의 헨리 포드 CEO가 자동차 대량 생산의 길을 열었다면 이제 100년 이후의 변화는 서비스의 변화이고요. 그래서 운전이 중요했는데 이제는 어떤 이동이 중요해지는 부분이고요. 운전을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이제 이동을 즐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그 서비스의 시대, 작년에 이제 우버나 리프트의 상장이 있었고, 다만 이제 코로나19로 잠깐 멈춰져 있는 이 시간이 좀 지나가면 다시 재편될 것은 이제 자동차사들도 서비스죠. 그 서비스와 데이터 중심으로 모빌리티가 100년 만에 재편이 될 거다. 그리고 자동차사 중심의 시장의 흐름이 이제 모빌리티 서비스 중심으로 갈 거다. 이게 이제 앞으로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동차에서 서비스로, 운전자에서 승객으로, 승객의 좋은 이동, 승객의 이동에 대한 경험을 어떻게 발굴해낼 것인가, 이게 앞으로 이제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기계에서 이제 전기전자 소프트웨어 쪽으로 넘어가는 부분들, 그리고 스마트홈이나 스마트시티와 융합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 쪽에서는 뭐냐면 전기차가 서비스에 좋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봐야 되고요. 앞으로는 전기차의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 맞춰갈 것인가, 이것도 이제 산업 변화에서 상당히 중요한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 8월에 얼마 전이죠. 현대와 LG가 작년에 이제 프랑크 모터쇼 현대가 얘기했던 부분이 이제 거실에 있는 생활 공간을 거실을 옮겨오는 실내 공간의 컨셉을 제시를 했고요. 현대와 LG가 그 공간 내에서 어떻게 가전제품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럼 우리가 이제 냉장고, 세탁기는 좀 그렇지만 냉장고도 들어오고 에어컨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가전제품들이 이제 차로 들어오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하나 또 이제 봐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교통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개개인의 차량이 중요했다면 자동차에서 서비스의 변화처럼 도시 운영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그래서 스마트홈과 여기 도시 운영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스마트 시티와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생활 공간이라고 하는 부분이 스마트홈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런 융합적인 산업들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이게 앞으로 100년간의 주요 이슈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제 키워드는 지금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소비자가 원하는 부분, 이동을 원하는 사용자가 무엇을 원하는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사용자에게 좋은 경험을 남기는가를 우리가 찾아가는 부분이 중요할 거로 보고요. 그래서 이제 인텔하고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에서 2017년에 이제 승객 경제라는 새로운 키워드를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 승객 경제가 앞으로 7조 달러 규모로 시장이 성장을 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애플이나 테슬라나 아마존의 그런 혁신을 보면서 우리나라에 필요한 부분도 어떤 데이터 기반의 파괴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이걸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발표에서 좀 하는 얘기인데요. 후발주자 입장에서, 지금 후발주자 입장에서 코로나19는 좋은 기회인 거고요. 모두가 멈췄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상황이 좋기 때문에 그 상황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시도를 하다 보면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지금 최적화해 나가는 파괴적인 혁신을 만들어 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찾아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키워드는 이제 파괴적인 혁신의 두 가지 키워드는 승객이 무엇을 원하는가, 이제 운전자가 아니라 승객 입장에서의 이동 서비스를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시티를 위한 모빌리티 설계 부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스마트시티 설계에 이제 모빌리티가 많이 빠져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설계에 좀 들어가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맞춰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인프라 측면에서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가는 게 좀 필요할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19의 이제 변화를 보면 코로나19가 여러 가지 시사점을 우리에게 줬는데요.
어떤 사람의 이동이 줄었고 배송이 늘었고 사람의 이동에서 우버나 리프트나 집카 같은 부분에서 해고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서비스 감소에 따른 사이드 이펙트들이 있었고요. 그거에 비해서 배송 쪽은 많이 늘었습니다. 아마존 쪽이 많이 늘었고 죽수 인수하고 리비안 전기차에 죽수를 붙이면서 사람 이동과 사물 이동을 같이 가지 않을까 뭐 이런 내용도 좀 나오고요. 월마트나 인스타카트 부분도 좀 있고. 근데 재밌는 부분 뭐냐면 우버나 리프트는 이제 사람의 이동에서 사물의 이동 배송 쪽을 강화하면서 그쪽에서 이제 수익을 좀 내고 이런 측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측면을 우리가 좀 보면 사람의 이동이 감소하고 저 감소하는 측면에서 자동차사는 큰 타격을 받았지만 서비스사 입장에서는 그 서비스에서 배송 쪽으로 이제 돌리면서 그 수익 감소를 좀 만회하는 측면들 이런 측면들도 우리가 좀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자동차사의 대응과 그 서비스사의 대응을 잠깐 좀 요약을 좀 해보면 일단은 코로나19에 사람의 이동이 감소하면서 자동차가 안 팔린 것도 있지만 부품이 공급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리쇼어링이나 이제 니어쇼어링 같은 부분을 이제 앞으로 자동차사가 좀 강화할 거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아까 이제 메타버스랑 좀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어떤 그 온라인 판매 부분들이 많이 이제 강화가 될 거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AR, VR을 활용하는 부분, 테슬라가 실적이 좋았던 부분이 이제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던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사들이 그런 부분을 많이 좀 따라갈 거로 좀 보고요. 그래서 공유 서비스나 구독 서비스를 좀 연계하고 특히 이제 구독 서비스 강화 부분이 나오고요. 고장 진단이나 관리 서비스 이런 부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자동차사 입장에서 이제 바라보면 소비자들의 기호도가 선호도가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선호도를 어떻게 세분화해서 맞출 것인가 다품종 소량 생산에 대한 대응 부분 생산에 대한 문제도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생산부터 생산의 부품 조립하는 부분들 생산, 판매, 주행까지를 다 융합하는 클라우드를 만들어서 그 데이터를 관리하고 일부 문제가 있을 때 관련된 차량들을 이콜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좀 갖춰가는 것이 최근에 또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모빌리티 서비스 입장에서는 아직은 지금은 이제 개인 이동 서비스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만 이제 코로나19 지나면서 회복이 되면 이런 어떤 서비스 중심의 시장이 앞으로 열릴 거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우리가 맞춰갈 것인가 이런 고민도 좀 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입장에서 이제 자율주행 배송은 좀 상당히 빨라지고 로봇 배송들도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번 주에 나온 기사가 이제 LG가 엘리베이터에 기기를 붙여서 로봇과 엘리베이터가 통신하면서 엘리베이터 타고 뭐 이런 부분이 좀 나오고 그러니까 2007년부터 2009년에 코엑스에서 이제 로봇 대회가 열렸는데 로봇 대회 미션은 1층에서 3층까지 이동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한 팀도 우승자가 나오질 못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 코엑스 같은 경우 사람들이 많으면 로봇이 이제 사람들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에 가서 버튼을 못 누른 거죠. 버튼을 눌렀어도 엘리베이터 열리고 탈 때까지 사람들은 답답하니까 닫힌 버튼을 누르지만 로봇은 이제 못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로봇과 건물이 통신하면서 이제 해결하는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결국 그런 부분은 뭐가 되냐면 이동 수단을 위한 기술들이 예를 들어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고 차나 로봇이 다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인프라에서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관리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많이 좀 나오게 됩니다. 네, 이건 2018년에 과학기술정통부에서 자율주행 서비스 진화와 관리 서비스를 말한 부분인데 뭐 제가 만든 표고요. 거기서 보면 이제 크게 앞으로 이제 결국 자율주행 진화를 궁극적인 목표로 보면 한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을 걸로 보고요. 주문형 자율주행 교통 서비스가 어떤 사람을 이동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자율주행 물류 배송이 사물을 이동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자율주행 관리 서비스도 필요할 거고 거기에 자율주행 컨텐츠 서비스, 특히 이제 코로나19로 지금 관리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많이 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뭐 정비주유 세차 부분도 있고요. 어떻게 이제 클린을 할 것인가, 공유 차량을 어떻게 이제 깨끗하게 해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고장 진단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율주행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아침에 운전을 하다가 이상을 느끼면 정비소에 정비를 받으면 되는데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차량이 진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술들이 이제 많이 좀 늘어나는 부분이죠. 그래서 코로나로 빨라진 부분이 여기 자율주행 관리 서비스를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마카롱 택시에 좀 항바이러스 스티커를 붙여서 뭐 클리닝 해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량 입장에서 고민하는 부분은 자외선 살균을 많이 좀 고민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장 진단 부분에서는 이제 LG전자의 PCC 서비스, 프로액티브 커스터머 케어 서비스에서 가전이 고장 나면 사전에 진단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요거 출시된 상품이 팔린다 그러면 뭐 에어컨이 봄에 안 쓰다가 여름에 쓰려고 했을 때 고장 나면 이제 바로 이제 고장을 점검하고 수리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요거 이제 가전 부분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 있었던 사례들은 뭐가 있냐면 만도 소카에 브레이크 고장 진단이 있습니다. 소카 입장에서 이제 고객들이 이제 차량 보유를 위하면서 가장 불편한 건 두 가지거든요. 클리닝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게 고장 나지 않았을까? 누가 고장 내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사전 진단해 주기 위해서 만도가 브레이크를 만드니까 브레이크를 일일이 고장을 내가면서 그 데이터를 이제 모으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배터리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 KST 모빌리티 LG화학의 배터리 고장 진단 부분이 좀 있고요. 이 두 개는 국가 과제로 가는 부분입니다.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이제 전기차 모터 고장 진단이고요. 그러니까 모터는 고장이 잘 안 나요. 배터리는 고장이 자주 나는데 모터는 고장이 잘 안 나는데 이제 전기차는 언제 10년 정도 되니까 가끔 한 대씩 모터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상당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어떤 고장 진단 부분이 나중에 자율주행 차에도 연계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전해 나갈 거다. 이런 부분 좀 볼 수가 있고요. 2020년에 이제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코로나에도 경제를 돌려서 1분기에 현대기아가 순이익 1위를 했고요. 전 세계 1위를 했고, 뭐 씁쓸한 일이 이렇게 기사도 났는데, 2분기에는 영업이익 1위를 했습니다. 2분기에 영업이익 순위를 보면 현대기아, 테슬라, 도요타인데, 2분기에 순이익은 도요타가 1위를 했어요. 여기도 또 좀 시사점이 좀 있고요. 올해 이제 현대기아가 그나마 이제 다른 자동차사에 비해서 수익이 좀 괜찮을 것 같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감소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이제 투자로 돌리면서 좀 앞서 나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벤츠의 그 패신저카 판매량인데 보면 1월 달에 이제 중국에서는 미니멈을 찍었고요. 4, 5월 달에 이제 유럽과 미국에서 이제 그 제일 낮은 판매량을 기록을 했는데 재밌는 부분은 이제 작년보다도 중국 판매량이 더 늘어났습니다. 주요사가 늘어났는데 현대기아는 줄었어요. 현대기아는 20% 줄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떤 팰리세이드나 제네시스의 중국 시장 조기 진출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3사를 좀 비교를 해보면 현대의 이제 좀 고민해 줄 부분은 중국 시장하고 이제 품질 문제, 코나 문제도 많이 잘 해결해 나가야 될 거고요. 테슬라 부분은 이제 어떤 생산 병목 문제 해결이 상당히 좀 컸고요. 온라인 판매 이런 부분도 있고, 다만 이제 그 모델 다양화에 대한 고민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과 자동차사의 이제 전기차 본격화의 이제 경쟁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고요.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가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순이익을 1위를 했습니다. 여기 뭐가 있냐면 대대적인 경비 절감이 있거든요. 여기 이제 자동차나 모빌리티 산업이 뭐랑 비슷해지냐면 스마트폰하고 비슷해지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피처폰의 스마트폰으로 넘어갈 때 부품 산업이 이제 대형 부품사 위주로 개편되면서 수익이 크게 줄었는데 이게 자동차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면서 경비 절감의 이슈가 나타난다는 거 한번 좀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손 대표님이 이제 실리콘밸리 동향을 한 페이지로 쭉 정리를 해줬고요. 2035년 캘리포니아 전기차 100% 출시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 효과, 테슬라 이제 모델 3, 모델 Y 실적 호조 있고, 그 다음에 GM의 전기차나 LG화학 배터리 분사 부분들, 그리고 전기차나 자율주행 쪽에 투자가 많이 가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된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손 대표님 아이디어에 재미난 부분이 예를 들어서 뭐 현대차도 전기차나 자율주행을 분사하면 값어치가 더 높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차 부분에 이제 폭스바겐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라이다 센서 장착, 현대, 볼보, 렉서스가 이제 라이다 센서 장착해서 들어오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자율주행 센서가 이제 스펙 상장을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벨로다임과 루비나 부분은 상당히 좀 궁금해지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가 이제 중요해지는데 차량용 클라우드를 많이 강화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하나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사용자 사용성에 따라서 디스플레이가 많이 변해왔습니다. 테슬라가 어떻게 보면 참고를 좀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헤드 유닛을 돌리게 되면 이게 많이 돌아가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고개 돌림을 최소화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서비스가 성장해 나갈 거다. 그 다음에 자율주행에 따라서 이제 여러 변화가 나타날 거다. 이런 부분도 한번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은 이제 승객을 위한 서비스를 어떻게 발굴해 나갈 것인가, 그 다음에 스마트시티, 도시와 이제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스마트홈과 연결할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많이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비스 측면에서 이제 사람의 이동과 사물의 이동, 그 다음에 자동차가 변화할 거고 도시의 변화가 나타날 거다. 결국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가 발전되면서 우리 라이프 스타일에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날 거고, 결국 서비스와 데이터 중심의 변화를 앞으로 100년, 이제 차세대 100년의 변화의 중심에 봐야 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